안녕하세요. 문학채널 시추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인성으로 성공하라 저자고요. 열악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인성교육과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두려움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개인적인 외출까지 망설이고 있어 세상이 꽁꽁 얼어있는데요. 어제 오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 수상 소식이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예의 있고 위트 있는 수상 소감이 헐리우드 스타들을 감동시켰고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봄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쌀쌀한 편입니다. 그럴수록 차갑고 냉정한 말보다는 사랑스럽고 정감 있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상담한 분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는 70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쁜 생각을 하면 죄악이다 라고 했으니 자신은 분명히 지옥에 가지 않겠느냐고 심각하게 기어달아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호응을 하면서 들어본 후 나쁜 생각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상담사도 목사님도 선생님도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괜찮다 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나쁜 생각이 악의 시초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웃음을 섞어가면서 나쁜 말과 행동으로 자기를 힘들게 한 이웃 사람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막 결혼한 여성이었는데 자기를 믿게 보는 그 주변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욕하고 죽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욕을 해보라고 했더니 쭈뼛쭈뼛 어렵게 몇 마디 욕을 하고 나서 조금은 시원하다고 했고요. 욕을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환자에게 나쁜 생각, 나쁜 말들을 억압하여 가두게 되면 우울이나 화가 쌓이고 또 분노로 폭발하기도 하여 병을 더 깊게 합니다. 말에 대한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말은 듣기 싫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악역 배우들은 촬영이 끝난 후에 후유증도 있다고 합니다. 흔히 세뇌된다, 빙의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극중 배역과 하나가 돼서 몰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배트맨 다크나이트에 출연했던 히스레저는 조커 역을 했는데 영화 촬영 후에 실제로 후유증이 매우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최은목 시인의 치과에서라는 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에게 확 들어오는 시어가 뭔지, 유독 들리는 문장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려드릴게요. 말을 다친 사람들이 상처 입은 말을 소독한다. 나의 말에도 상처가 생겼다. 먹이를 찾아 낮밤 없이 움직이던 벌레들은 치아에 저장된 달콤한 말들을 골라 먹었다. 입술을 열자 작은 곳에 털을 잡은 벌레들의 아우성이 쏟아졌다. 맞추된 잇몸은 벌레들의 소란을 느끼지 못했다. 어색하게 굳어버린 이와 잇몸의 관계처럼 벌레와의 오랜 동거는 내내 불안했다. 아마 지금쯤 벌레의 집에 갇힌 말이 목발을 짚고 쪽창 쪽을 바라볼 것이다. 마른 몸을 혀에 기대고 애써 촉촉하게 버틸지도 모른다. 허약한 문장이 재빠르게 목구멍으로 숨어버렸으니 나의 말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너덜너덜 입술 쪽창을 기웃거려야 하겠지. 목젖이 메트로놈처럼 흔들리는 치과에서 벌레의 집을 청소하는 사람들,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누워 상처 입은 말을 꿰매고 있다. 어떠세요? 치과에서 마취하고 치료받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시를 쓰는 사람으로 최은목 시인 생각의 발상이 부럽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상담의 사례처럼 말로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은목 시인은 말을 다친 사람들이 상처 입은 말을 소독한다. 나의 말에도 상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말로 상처를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까? 말로 다친 게 아니라 말을 다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상처 입은 말은 무엇입니까? 상처가 생긴 나의 말은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나는, 아니 상처받은 말은 마른 몸에 기대서 애써 촉촉하게 버틸지 모를 일이고 허약한 문장이 재빠르게 목구멍으로 숨어버렸으니 나의 말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너덜너덜 입술 쪽창을 기웃거려 하겠지라고 했는데 너덜너덜 될 때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 한 편이 사람을 변화시키듯 단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삶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에 돌고 있는 기적을 창조하는 긍정의 말 10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실수로 바로잡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안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알 수 있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상대의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할 수 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비난과 웃음에 대한 격정이 있겠지만 목표를 갖고 도전한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너를 믿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중 하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은 상대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서로에게 보여주는 믿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자신감이 필요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어느 누구든 삶의 매 순간마다 대화와 메모 또는 행동으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고마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배려에 대한 감사를 보이는 일이며 사려 깊은 생각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덟 번째는 네가 필요해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될 때 긍정적이며 더 잘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너를 사랑해. 사랑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과 친구, 그 또한 우리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랑을 찾고 또 사랑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열 번째로, 난 너를 존경해입니다. 존경받고자 한다면 먼저 존중하십시오.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한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이상 10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두 좋은 말들입니다. 좋은 말을 가볍게 사용하거나 반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의적절하게 진심으로 사용하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2011년도에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의 가족학과 댄 버스비 에릭 워커
토마스 홀만 교수는 어린 시절 겪었던 트라우마와 자아 개념이 성인이 되어서 연인관계와 상대자와 갖는 연계성이라는 논문을 대인관계 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실험에는 5,400명 이상의 커플, 즉 거의 11,000명을 대상으로 관계성 검사지를 통해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경험한 지 있는지, 또 지금 연인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룹별로 나눠서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트라우마를 가진 남성 그룹, 또 어려서부터 트라우마를 가진 여성 그룹, 또 남녀 모두가 트라우마를 가진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의 관계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어려서 폭행 및 폭언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일수록 상대자의 관계가 신경질적이고 다툼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려서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은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자주 신경질적인 반응과 참을 수 없다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내담잡게 제가 나쁜 마음은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니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나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분은 어땠을까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로 힘이 되는 사람, 즉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춘이 지났고 이제 곧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우수입니다. 고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꽃처럼 곱고 아름다운 말로 긍정적인 세상을 향기롭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말로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최운목 시인의 치과에서라는 시로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